마술사에게 최면에 걸려 반복적으로 폭행당한 소녀가 비극적으로 두 아이를 살해했다. 그해 10월, 홍콩에서 한 어머니가 자신의 두 자녀를 직접 살해하며 이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범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홍콩의 일부 국회의원들까지도 그녀의 형량을 줄여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단순히 그녀가 자녀를 살해했다는 점만이 아니라 그녀가 그 이후에 밝힌 비밀들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이 살인범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이런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살펴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10월의 가을이 끝나갈 무렵 홍콩 중먼의 금림하원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경 경찰은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해당 지역의 한 주택에서 짙은 연기가 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습니다. 즉시 경찰과 소방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집 앞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에는 2개의 초인종이 있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땅에 가까운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에는 만약 당신이 악마라면 초인종을 눌러라, 천사라면 발로 차라라는 기묘한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초인종을 눌러야 할지 발로 차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지만 초인종을 누른 후 약 7분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약 40세 정도로 보이는 창백한 피부에 생기 없는 얼굴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가득 서 있는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늦은 밤 집 안에서 향을 태운 것이 연기의 원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집 안을 점검했을 때 부엌과 거실을 살펴본 결과 그녀의 말대로 단순히 향의 연기일 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찰은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상대방은 여성의 목소리였고 그녀는 두 아이가 깨지 않는다, 아마 죽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한 경찰은 이 여성이 전날 향을 태웠다고 신고한 그 집의 거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그녀는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아이와 함께 석탄을 태워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은 아이들이 이미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대량의 수면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수면제가 그녀의 호흡을 느리게 만들어 연기를 덜 흡입하게 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그녀는 지속적으로 구토를 했고 구토물은 모두 검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반면 두 아이는 석탄이 연소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과도하게 흡입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여성을 체포하고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리펑이이며 오랜 시간 동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이들을 죽이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리펑이는 사건 당일 슈퍼마켓에서 석탄과 오렌지 주스를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오렌지 주스에 수면제를 갈아 넣어 아이들에게 먹인 뒤 남편 리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리펑이는 극도의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석탄을 태워 차가운 아파트 안에 작은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연기가 집 안을 뒤덮기 시작하자 리펑이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두 자녀의 비명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리펑이 자신은 죽지 않았지만 두 아이는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길 수도 있었는데 왜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리펑이의 이야기를 들은 후 경찰은 그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펑이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 리진 씨는 유명한 도사로 관음성향궁이라는 사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리펑이의 아버지는 홍콩과 선전을 오가는 화물 운송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부유한 가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가족은 운전사, 보모, 가사도우미까지 고용할 정도로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펑이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큰 손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은 막 태어난 딸인 리펑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그녀의 탄생이 가정의 불운을 가져왔다고 여겼습니다. 리펑이가 16살이 되던 해, 그녀는 가족의 붕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도를 저지르고 외부에 다른 자식을 두었으며 이로 인해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던 중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일반적인 미용사가 아니었고 가게 안에 자신이 숭배하는 신의 제단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그가 존경하는 스승님의 사진이 있었고 그는 스승님의 이름이 리진 씨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승님의 가호 덕분에 자신의 가게가 번창했다고 주장하며 스승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사람의 인연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펑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 이 스승님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미용사는 자신이 단지 소개만 할 수 있을 뿐 스승님이 도움을 줄지는 스승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관음성향궁이라는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사원은 크지 않았지만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모든 구역이 의식과 기도를 위한 용도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2,000달러를 기부하며 의식을 진행했고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리진 씨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매달 5만 달러를 사원에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는 리진 씨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희생자는 바로 딸 리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리진 씨는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폭력 조직의 일원이었으며 도박과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출소 후 그는 갑자기 전통의학을 배우기 시작해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18살 때 리진 씨는 한 여성과 함께 살며 3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원에는 양익란이라는 여성이 보조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리진 씨보다 3살 연상이었습니다. 양익란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으며 결혼과 이혼을 겪고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리진 씨와 양익란은 만나서 협력하기로 결심하며 관음성향궁이라는 사원을 설립해 영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리진 씨는 자신을 천둥신의 화신이라 자칭하며 관음보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관음보살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스승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양익란은 그의 조력자로서 신도를 선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20년 넘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홍콩에서 30채 이상의 부동산을 축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진 씨와 양익란은 롤스로이스 1대, 벤츠 2대, 택시 7대 등 고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수많은 투자 자산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은 신도들이 헌납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자산 총액은 10억 홍콩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의 범죄는 결국 리펑이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리펑이의 어머니는 리진 씨의 지시에 따라 사원에서 의식을 치르러 갔고 그날 딸을 함께 데려갔습니다. 리진 씨는 처음으로 리펑이를 보자마자 우리의 인연은 아주 깊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리펑이는 연애 중이었고 남자친구와의 갈등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리진 씨는 이를 간파하며 큰일이군요. 따님의 기운이 불안정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운명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어머니는 즉시 해결 방법을 물었고 간청 끝에 리진 씨는 자신의 생기를 사용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진 씨는 어머니에게 특정 날짜와 시간에 딸을 깨끗이 씻겨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내가 직접 그녀의 나쁜 기운을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지시를 따라 리펑이를 사원으로 데려갔고 리펑이는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조용히 옷을 벗고 누웠습니다. 그러나 의식 도중 리진 씨는 리펑이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의아해하는 그녀에게 그는 이것은 양기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는 자만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치료가 긴 과정이며 즉각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기적으로 사원을 방문해 의식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리펑이는 그의 말을 믿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펑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진 씨는 이 아이가 가족의 운명을 바꿀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가족과의 연락을 끊으라고 지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족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리진 씨는 그녀의 가족에게 리펑이가 호주로 유학을 떠날 것이라고 알리며 학비 명목으로 $3,000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리펑이는 호주로 가지 않았고 그녀는 40제곱미터 크기의 작은 아파트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고급 주거지 안에 있었으며 양익난이 이웃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리진 씨는 리펑이에게 생활비로 6,000위안을 주었지만 그녀는 외출이 금지되었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매주 그녀를 방문했지만 머무는 시간은 고작 2에서 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시간을 보낸 후 서둘러 사라지곤 했습니다. 1년 후 리펑이는 리진 씨와의 사이에서 첫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혼을 요청하자 리진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이 역시 무국적 상태로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었으며 리펑이는 여전히 고립된 생활을 강요받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후 그녀는 곧 다시 임신했습니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안정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리진 씨는 자신의 정신적 취약함을 이용해 첫 아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리펑이는 그 후 첫 아들을 다시 만날 기회를 잃었고 이 상실감은 그녀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둘째 아들 리지우헝을 낳았지만 아이는 천식과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리펑이는 여러 차례 리진 씨에게 그의 신성한 능력으로 아들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관심하게 내 몸의 기운이 나빠서 아이가 병을 앓게 된 것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리펑이는 딸 이보가를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두 아이를 정성껏 돌보며 교육하는 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중 리진 씨는 리펑이가 동네 아이들을 위한 개인 과외를 시작하는 것을 허락했고 뜻밖에도 그녀의 과외 수업은 지역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과외 수업 덕분에 그녀는 자립할 수 있었고 리지우엉의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지우엉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간질 발작은 그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발작이 재발한 그는 칼을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리펑이를 완전히 무력감에 빠뜨렸고 그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10월, 양익남과 리펑이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리펑이는 자신이 리진 씨의 정실 부인으로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익나는 너는 리진 씨의 4명의 여자 중 1명일 뿐이라는 말을 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리펑이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모욕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처지를 견딜 수 없게 되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버지가 신장 이식 수술을 준비 중이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간병을 이유로 그녀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긴 리펑이는 자신과 아이들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하고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과 아이들의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2010년 리펑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내내 리진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리펑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녀가 풀려난다면 내가 그녀를 가족처럼 보살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익난 역시 법정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리펑이의 첫 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리펑이의 과외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그녀의 형량을 감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헌신적인 교사였으며 학생들에게 깊은 애정을 쏟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그녀가 자신의 돈을 들여 학생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학부모는 가족이 아플 때 그녀가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의견을 종합한 후 2010년 11월 23일 재판부는 공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펑이는 고의적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후 그녀의 변호인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 재판에서 형량이 7년에서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도 리펑이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흔적 없는 유령처럼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던 리진 씨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리펑이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치유할 수 없는 파편과 복구 불가능한 상처뿐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최신 사건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